2020년 8월 5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역시 최대 화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담당했었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거기에 한동훈과 공모라는 부분을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넣지 못했죠? 왜 넣지 못했을까요?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거를 왜 못 잡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안 나온 증거가 뭐 지금 수사 계속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공모 관계는 없었던 것이다. 근데 없었던 것을 자기네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증거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그러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발부했느냐? 그 다음에 이 담당 형사 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는 자기가 뭐 실체적 진실을 운운했었거든요. 그건 도대체 뭘 보고 한 얘기냐? 거짓말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에 청주지검의 정희도 형사 1부장 부장검사죠. 이 사람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이라고 국회에서 단정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검언유착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글을 올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대검에서도 자, 이 부분이 도대체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가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검에 있는 과장들 그 사람들도 다 부장검사들입니다. 이 과장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 보고서 정희도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검언유착이라는 관점의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수사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수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올리니까 바로 그날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7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죠? 오늘 8월 5일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달 31일까지 있었으니까 뭐 한 달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7월 7일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 자 바로 어제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에 대해서 세 번째 포렌식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뭐 어떻게 엮을 만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동재 기자를 구속 기소한 그대로 그냥 기소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은커녕 증거 하나 제대로 엮을 만한 증거 하나 제대로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7월 7일에 그때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8월 5일에도 증거를 못 찾았다면 7월 7일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때 정진웅 부장검사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대검에다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검에다 올리니까 대검의 형사부 과장들이 이야 이게 도대체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집한 증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자 2월 13일 대화록에 대해서 너희들이 요만한 거 뭐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 것은 해볼만 하지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악마의 편집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랑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셔 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검에서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야 이게 도대체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이 수사의 보고 라인 선상에서 제외하려고 갖은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다 못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겠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제동을 걸고 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열어라 이렇게 되니까 또 그거에 발맞춰서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가 옥중에 있는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 등도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도 청구를 하고요. 거기에 또 난데없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연 같은 데서도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철 전 VIK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자리에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등 다 참석해서 하라 한 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할 이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 이유를 증거를 들이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게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 무슨 강요 미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무슨 강요 미수냐. 근데 기자가 이제 이동재 기자가 뭐 좀 이 상황을 뭐 좀 조작하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철 전 VIK 대표는 이동재 기자의 허풍을 믿고서 좀 쫄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는데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기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15명 중에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안 따르는 것이죠. 물론 뭐 안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건 권고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집을 부리고서 정진홍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한다고 하다가 덮쳐서 폭행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7월 7일에 그런 정진홍 부장검사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실체적 진실은커녕 아무런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혐의도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적지 못하는 이런 일을 초래했다. 자 그러면 영장전담 판사는 또 어떠냐? 구속영장을 결국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할 때 거기에 발부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그럼 이 검찰 고위직은 한동훈입니다. 자 그러면 김동연 연장판사는 그 후 오늘까지도 검찰은 공모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적지 못했는데 그러면 7월 17일 날 김동연 영장전담판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봤냐 뭘 봤길래 검찰 고위직과 연결한 그것도 증거가 있다가 아니고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상당한 자료는커녕 단 하나의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7월 17일 날 이 김동연 판사라는 사람은 뭘 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안 하겠죠. 뭐 판사는 또 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또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영장 판사의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의심할 만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놓은 검찰 공소장에도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근데 하물며 보름 전 정도의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헛것을 본 것이냐? 그래서 분석컨대 첫 번째 결국은 정진홍 부장검사가 당시 거짓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라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서 제대로 된 자료도 보지 않고서 오히려 그것을 부풀려서 영장 발부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영장 청구 내용에는요 한동훈과의 공모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영장전담판사라면 도대체 뭘 보고서 상당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쓴 겁니까? 이 쓴 거는 헛것을 본 겁니까? 아니 검찰도 그때 거짓말을 안 했다는데 공모 부분을 영장에 제대로 넣지 않았다는데 김동연 영장판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냐? 그리고 뭘 보고서 고위직과 연결했다고 거기에 쓴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부분 규명을 해야 된다. 도대체 뭘 봤길래 거짓말을 믿었느냐, 아니면 거짓말도 안 한 것으로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헛것을 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헛것을 봐도 됩니까? 법에 없는,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헛것을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김동연 영장판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도 김동연 영장판사는 할 말이 없게 생겼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동연 영장판사가 그때 본인이 얘기하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안 하면 결국 거짓말을 믿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김동연 영장전담판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영장 발부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본인이 잘못했으면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판사다, 진정한 법조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동재 전 기자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강요 미수, 이 부분에 관해서 아니 기자가 무슨 힘으로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는 기사 쓰는 힘밖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도 이제 김동연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한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이 정말 강요 미수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할 만큼 큰 죄를 졌느냐 하는 부분에, 더군다나 한동훈과의 공모관계가 전혀 지금 입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는 2월 13일 대화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구속영장이 적법했느냐 하는 부분을 법원에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동연 영장전담판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